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수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데 유리수, 무리수를 합친 거,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한 줄로 배열할 수 있는 것. 자, 수직선 위에 한 줄로 배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다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런데요,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실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요, 대답하기 조금 그래요. 뭐 설명을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실수를 설명하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 수직선 위에 배열하면 이게 다 이제 한 점 하나에 실수 하나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수학적으로 지금 다듬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수의 기본 성질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요걸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실수에 대한 기본 공리라고 해가지고 증명 없이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겠다. 실수는 이런 성질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실수. 그런 수의 집합이다. 자, 실수 집합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그 원소가 이거 중 딱 어느 하나만 성립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양수면 양수, 0이면 0, 음수면 음수. 그 다음에 어떤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A라는 표현은요, 수직선 위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자, 둘 다 양수일 때는요, 더하거나 곱했을 때 반드시 그 부호가 양수가 된다. 요 세 개를 우리가 딱 모아가지고, 자, 이거 따지지 마라는 거죠. 이게 기본 공리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걸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실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 녀석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실수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대소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실수의 대소관계. 크다 작다를 따지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대소관계를 따질 때 기본적인 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산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A하고 B하고, 자, A가 더 큽니다. 그리고 B하고 C하고 이 B가 더 크다. 그러면 A하고 C는 얘가 더 크다 이거죠. 왜 그래요? 증명해야 돼, 이거는. 잠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뭐 이렇다고? 증명?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A가 B보다 크다? 아, 그러면 이거는 A에서 B를 빼요. 이게 양수라는 말이고요, 양수. 그 다음, B에서 C를 빼면 이것도 양수라는 말이 되죠. 그죠? 요 세 번째 거요. 양수면 더해도 뭐다? 양수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줘요. 얘하고 얘를 더해요. 그럼 A 빼기 B하고 B 빼기 C를 더하는데 양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인정. 오케이. 그런데 요걸 이제 가운데 두 개, 요 B하고 마이너스 B를 묶습니다.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남아요? A 빼기 C가 남는데 이게 양수예요. 그럼 A에서 C를 빼가지고 양수가 나왔으니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A가 C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다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를 그동안 뭐 한 10년 넘게 쭉 공부를 해온 거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이 과정 없이. 그죠? 지금은 그걸 조금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이 연산이 왜 성립하는 거야? 라는 걸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과정을 내가 스스로 짚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그래서 A, B, B, C가 이런 대소관계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자, 대소관계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 A하고 B가 이러면
양쪽에 내가 똑같은 걸 더해줘도 또는 빼줘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 이거 다 아는 거죠. 예,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증명되죠, 이거 사실은. 이러냐? 자, 여기서 여기를 빼보는 거죠. 얘가 더 크냐? 빼보는 겁니다. 예, 증명. A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C를 빼는데 이것은 A 그 다음에 자, 요거 괄호를 풀어줄 거예요. 더하기 C에서 빼기 B 빼기 C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날라가겠죠. 그럼 A 빼기 B가 남는데요.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면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가지고 0보다 크다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이 크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양면에 뭔가를 더하더라도 똑같은 걸 더해주면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엔 곱하는 건데요. 자, A하고 B가 자,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C가 0보다 크고 작고 이거일 때는 이 C를 양변에 곱했을 때 그대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 C가 음수일 때는 A, C, B, C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뀐다. 자, 이것도 이제 증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증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증명 없이 위에 거 제가 공리라고 했죠. 그죠? 이건 그냥 우리가 뭐 인정.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실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소관계를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 세 가지. 이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등호 두 개를 조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그 다음 곱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연산 법칙이다. 대소관계를 따지는 법칙. 실수라고 하는 것은 대소를 따질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성질 그러면요, 사실은 크다 작다에 관한 성질이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죠. 이걸 이용하면은요, 여러분 A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증명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 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실수라고 하자 A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증명하라. 아니,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증명을 하고 그래.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증명하라 그러면 글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건 없죠. 증명을 합니다. 자, A가 실수라면 셋 중에 하나라 그랬죠. A가 이거나 중 어느 하나만 딱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A가 이거이면 0보다 크면 우리 그 공리의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양수는 더하거나 곱했을 때 그대로 양수가 유지가 된다. 이게 세 번째 공리였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A는 양수죠. 그럼 이건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예요, 얘는. 두 번째, A가 음수이면 그럴 때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 두 번째죠, 이거. A가 만약에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를 곱한 것은 결국에는 A의 제곱이 되는데 양수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다? 0보다 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A가 0이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A 곱하기 A는 0 곱하기 0이니까 이건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결론을 통합하는 결과 둘을 곱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더라 이거죠.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다 종합해 본 결과 A를 제곱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음이 확인이 되었다.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뭐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이 잘 안 되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한 건 조금 차이가 있죠. 듣고서 그런 것 같아 이 느낌하고
증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재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대소관계 그래가지고 부등호 처리를 하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사용을 많이 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는 이 실수의 기본 성질, 크다 작다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4-1번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 다음을 증명하라. 증명 문제입니다. 증명을 할 때는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리와 그 다음에 대소관계의 기본적인 성질, 요걸 가지고 다 증명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부등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양수를 곱할 때 안 바뀌는 거죠. 음수를 곱하면 바뀐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부등식을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부등식의 기본적인 대소관계 성질이었고요. 기본 공리, 실수라면 항상 양수 0, 음수 중에 하나만 된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다. 그리고 양수 두 녀석은 더하거나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 요 기본 공리,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다 증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증명은 아주 쉬운 거죠. A하고 B하고 이제 A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변에 음수 B를 더해준 결과잖아요. 그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그래서 C, D 이렇게 되면 이것은 C 빼기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두 개를 더해준다 이거죠. 양수 두 개를 더해준다. 그러니까 A 빼기 B하고 C 빼기 D 얘를 더했을 때 이것이 양수 이미 확실하죠. 그 다음 묶어주는 겁니다. 이제 A와 C를 우리가 묶어주고 그 다음에 B와 D를 묶었을 때 0보다 크다. 그리고 양변에 이제 B 더하기 D를 똑같이 더해준다. 그러면 A 더하기 C 크다 B 더하기 D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저 해볼까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도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0보다 크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을 할 때는 A가 0보다 작으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두 양수에 대해서 합과 곱은 그대로 부호가 유지가 된다. 이거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것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줄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음수를 묶어서 처리를 하면 바로 A, B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다시 요 마이너스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그리고 A, B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런 것도 연습을 해 두셔야 중간에 넘어가는 논리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제 문제 4-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4-2번을 보시면 A하고 B가 이러한 숫자이다. A가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일 때 A분의 1과 B분의 1이 누가 더 크다. 이제 요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인데요. 어떻다라는 걸 지금부터 증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중간 과정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양수겠죠. 그죠? A는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면 A는 0보다 크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대소관계 따질 때 1번이었습니다. 실수의 대소관계 1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그 A, B가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곱해도 양수겠죠. 그죠? 그럼 AB 분의 1,
AB가 양수면 AB 분의 1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일 수도 있고 뭐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뭘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양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어떤 숫자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양수인데 그거 왜 그런가요? 자, 요거 좀 중간 과정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만약에 요 녀석이 음수라면 어떻게 되나요? 음수라면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AB 분의 1이 이것이 음수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AB분의 1 이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AB 이거 양수라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양수와 양수를 곱해가지고 음수 1이 나오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양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죠? 그럼 음수 1이 양수네요 요즘에? 아, 수학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죠. 얘가 0이면 이제 똑같아요. 곱해가지고 이게 0이 나와버리니까. 그죠? 얘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도 0인 거고 둘을 곱했을 때 0이 돼버리니까 아, 자, 이건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겠네. 써드릴까요, 그냥? AB 분의 1이 뭐면 0이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AB하고 분의 1 곱한 게 0이죠, 0. 그러니까 1은 0이 되네요, 그죠? 이게 뭐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에도 잘못되고 1이 잘못되고. 그럼 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작아도 안 되고 같아도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크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설명해봐 그럼 또 설명 못하죠. 설명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AB분의 1과 AB 얘가 양수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양변에 이제 얘를 곱하죠. 근데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B분의 1하고 A분의 1하고 누가 더 커요? 그럼 B분의 1 쪽이 더 크다 결론 나왔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양수에 대해서 역수를 취해 주게 되면 대소관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뒤쪽에 있는 그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저는 실수의 성질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테마는 절대값인데 절대값은 뭐 다 아시죠? 이것은 수직선 위에 우리가 실수를 배열을 합니다. 자, 원점이 있고요. 어떤 A라는 수가 있는데요. 이 거리 있죠. 원점으로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의 절대값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A의 절대값 이것의 의미는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 그러다 보니까 A의 절대값하고요.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요. 이게 마이너스 A가 이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같아져요. 그죠?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A와 항상 같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A라는 수의 절대값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면은요. 얘는 그냥 A예요. 이 거리 그냥 우리가 A라고 해요. 근데 어떤 수가 음수잖아요. 그 거리를 우리가 거리를 음수라고는 안 하죠. 그죠? 부호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양수이면 그때는 이제 그냥 A로 써주시고 A가 만약에 음수이면 그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A라고 해줘야 이것이 양수가 되니까 이것이 절대값을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내부에 있는 수가 또는 문자가 양이냐 음이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 녀석을 일단 절대값을 해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주 사용하는 절대값의 패턴이 이런 거죠. 첫 번째, 자주 사용하는 절대값은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절대값을 해체를 할 것인가?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절대값은 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리. 원점으로부터 a라는 거리만큼을 좌우로 벌려줘요. 그러면 a가 이제 양수면 이 녀석이 a가 되고 이게 음수가 되겠죠. 자, 이거는 거리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x가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안에 있어야 이 거리가 얘보다 작겠죠. 그럼 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하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쫙 거쳐주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a, x, a. 자, 이 녀석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이러하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자주 사용하는 절대값의 패턴인 거죠. 그럼 반대로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까? 아예 이 바깥쪽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 절대값을 해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근호에 의한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꼭 알아야 되는 거 루트 a의 제곱. 이거 뭐죠? 이게 의미가요. 이게 우리 루트를 다 배웠으니까 자, 제곱하면 가 되는 자,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예요, 이거? 양의 실수를 제곱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양의 실수는 누구지? 자, 누군가를 제곱하면 이런 게 된대요. 이 안에 적합한 건 뭐냐 이거죠. 이 안에 적합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a인데 문제는 누가 양수냐라는 겁니다. a가 양수입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입니까?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양수는 누구지? 글쎄,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얘는 그냥 a가 되겠죠. 그죠? a가 0보다 크면.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음수면? 그때 얘를 갖다가 a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a는 음수니까. 내가 찾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은 제곱하면 얘가 되는 양의 실수기 때문에 양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 둘 중에 양수가 누구냐? 몰라요? a가 양수면 얘고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우리 알죠.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럴 땐 얘를 선택하고 이럴 땐 얘를 선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요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딱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a의 절대값이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절대값 기호.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절대값의 성질 중에 a 제곱의 루트. 이 녀석은 우리가 절대값으로 처리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제 예제 5번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을 보시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곱은 음수입니다. 곱이 음수란 이야기는요, 둘 중에 하나가 음수란 얘기인데요. 자, 요거로부터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a란 녀석은 음수가 돼야 되겠고요. 자, b란 녀석은 양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거 나오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크다 작다를 지금부터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a는 음수니까 이 앞에 있는 녀석 풀어줄 때는 마이너스 a라고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거 a 빼기 b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자, 확인합시다.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데 음수 빼기 양수니까 이건 음수겠죠. 음수를 절대값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정상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나와야겠죠. 자, 부호 처리 좀 해줄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가 되겠네요. a 빼기 b 플러스 b. 자, 날라가니까 다 사라지고 없네요. 그죠? 네, 나머지 없습니다. 0. 답이 1번 0이 되겠고요.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도 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은 문제입니다. 자,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고요. 곱해서 음수다. 둘 중에 하나는 음수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A는 0보다 커야 되고 B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절대값으로 쭉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부호 판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니까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양수, 요거는 음수. 자, 요거는 뭔가 3a-b 양수에서 음수를 뺐는데 그러면 얘가 양수. 음수 빼기 양수면 요건 음수. 그렇죠? 절대값 안쪽에 부호를 다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풀어주겠습니다. 2a 마이너스. 자,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꺼내주시면 되고. 요 녀석은 그냥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부호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a 더하기 요거 3b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3a 더하기 2b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b 플러스 a. 자, 2a 마이너스 3a a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b 서로 지워지고 남는 거 2. 자, 계산해 보니까 답이 2b가 나왔는데요. 답이 4번 2b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수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절대값에 대한 간단한 내용 공부를 했고요. 자,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느 정도 배우시고 나서 이 절대값 연산이라고 하는 걸 지금보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식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실수에 관한 공부까지 다 마쳤습니다.